오늘 저녁부터 본격 한파가 몰려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렇게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한꺼번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건 현행 특보제 시행 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올겨울은 얼마나 추울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집에서 나올 때부터 날이 네. 추워졌는데 예보로는 내일부터 더 추워진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고요. 지금 네. 체감 추위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시간 현재 오리지널 그러니까 내려올 한파가 제대로 내려오진 않았거든요. 이제 아마 퇴근 무렵쯤 되면 그게 찬공이 내려왔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바람이죠. 네. 그런데 지금 아직은 그렇게 강한 바람 불지 않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0도 정도일 때 실제 기온이 0도일 때 바람이 초속 10m가 불면 대개 한 5, 6도 정도 체감 온도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실제 온도는 아직 영하가 아닌데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는 영하 5, 6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감 온도는 바람에 비례합니다. 퇴근 시간쯤에 이제 더 추워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추워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보니까 한파특보에는 한파주의보가 있고 네. 한파경보가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파주의보는 건너뛰고 경보가 내려져서 이게 어떨 때 정확히 발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바로 그냥 한파 경보가 내려지는 게 처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이제 모든 특보는 주의보가 있고 특보가 있는데 한파주의보는 하루 사이에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때 그런데 이제 하루 사이에 15도 이상 떨어질 때 이제 한파 경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되게 그냥 어떤 단계에 밟지 않고 그냥 갑자기 추워졌다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파 경보가 전국적으로 내려졌다는 게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이상이 뚝 떨어졌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 하룻밤 사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이 영상 9.3도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렇게 춥지 않은 그런 겨울 날씨치고는 내일 영하 7도면 이제 내일 계산상으로 한 16도 가량이 하루 사이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때 이제 우리 인체가 그런 반응이 이제 뭐 건강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원인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달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기온치고는 평년보다 무려 10도가량 높은 그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번에 북쪽에서 바로 쑥 내려오는 형태죠. 고속도로를 달려오듯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15도 이상의 기온이 전국에 떨어지는 그런 강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11월 날 생각해 보면 옷 입기가 좀 어렵다는 네, 분이 네, 계실 네. 정도로 낮에는 네, 포근했다가 포근했던.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했는데 갑자기 한파가 몰려와서 네. 그 이유를 분석한 걸 하나 중에 보니까 라니냐 현상 때문이라고 해서 좀 정확히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이제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해수면 온도가 높냐 엘니뇨, 낮냐 라니냐라고 하는데요. 평년보다 0.5도 이하가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러니까 한두 달 지속되고 다시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제 라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3년 전, 그러니까 8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올해 라니냐가 3년째 들은 특이한 겨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자주 그렇지는 않는데요. 통상 1년 또는 1년 반 정도 낮다가 다시 높아졌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올해 라니냐가 3년째 지속이 되면 올겨울에 과연 우리 한반도,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어떤 현상을 나타날 것인가가 대단히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쪽 우리 동아시아 쪽은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가? 지금 저 화면에 보여듯이 저 부근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평년보다 낮은 그런 라니냐 현상이 지속이 되는데 이 라니냐가 지속될 때 지난 여름에 호주에 홍수가 내렸고 파키스탄에 홍수가 내렸고 미국 서쪽은 또 건조한 가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이런 동태평양상의 해수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전 지구적인 대기에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나는데 올겨울에 저렇게 라니냐가 있을 때 이제 동아시아는 되게 건조하고 좀 추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좀 낮은 저수온 현상을 라니냐라고 하고 네, 이 현상이 네. 쭉 이어질 때 네. 이걸 현상이 라니냐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올해 북극이 녹아내린 면적이 평년보다 네. 더 적다고 네, 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네. 라니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위도 우리나라가 중위도 지역에 위치했는데 중위도 지역의 겨울 날씨를 결정하는 게 그 해빙, 그러니까 바닷물이 녹는다 의미의 해빙이 아니고 네. 바다 얼음. 그러니까 바다 얼음의 면적이 얼마나 많이 통상 북반구의 여름을 지나고 나면 9월이 되면 북극의 얼음 면적이 좁아듭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면 3월에 겨울 얼음 면적이 가장 1년 중 많게 되는데 지금 이제 11월 하순이니까 그 여름 내 많이 녹았죠. 네. 그러니까 원래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는 것이 북극이거든요. 원래 과거에 춥고 얼음 면적이 넓었던 지역이 이제 과거보다 면적이 좁아들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지구온난화의 가장 뚜렷한 현상인데요. 저 북극의 얼음의 면적이 이제 넓냐 좁냐 이걸 가지고 겨울 날씨를 가늠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평년보다 좁은 그런 그 얼음 면적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라니냐, 저 해빙,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권의 눈덮임, 시베리아 지역의 눈덮임,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동아시아 지역의 날씨가 결정이 되는데 그동안 11월 달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이유는 저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11월임에도 불구하고 남쪽 공기의 그 세력이 우세했거든요. 그래서 그 따뜻한 공기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북쪽에 상대적으로 찬 시베리아 그 지역의 대륙고기압 발달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무너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겨울다운 추위가 시작이 되는데 내일 서울 영하 7도, 1일 날 영하 9도까지 떨어지니까 그 갑작스러운 그런 한파에 그 좀 각별히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겨울에 피해를 주는 건 한파와 폭설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파가 뭐 반짝 찾아왔다가 네. 좀 다시 회복하는 네. 건지 네. 언제까지 이 한파가 네.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겨울 내내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왔다가 한 사나흘 춥다가 이게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누그러지죠. 기온이 오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산성질을 잃게 되는데 그러면 오르게 됩니다. 자, 이번 내려온 그 서울 영하 9도 정도까지 떨어뜨린 이 한파는 한 3일 정도면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올라가니까 바로 그냥 누그러지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제 이번에 상층으로 우리나라 한 5.5km 상층까지 영하 한 30도가량의 찬 공기가 이제 그 덮였기 때문에 바로 지난 11월 달 같이 그 포근한 날씨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영하 9도대까지 떨어졌다가 영하 한 2도 또는 이제 다음 주에 0도까지 오르는 자 이러한 그 기온이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우리나라 그 사만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만사원 사나흘 추워졌다 사나흘 누그러졌다는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기상청이 내년 1월까지 한파가 집중됐다가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가 네. 그렇게 전망한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지금 눈이나 뭐 겨울철 비 네. 이런 소식도 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중부지방은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여름에 많이 왔거든요. 네네. 남부지방은 그 대구, 광주 이쪽 전라도, 경상도는 비가 적게 왔어요. 장마 때, 태풍 때. 자, 그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그 제한급수라는 불편한 그 수자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겨울철에는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댐을 채울 정도로 강한 많은 비가 오지 않거든요. 네. 다만 눈이라도 자주 와줘야 그 밭작물이나 그나마 원래 그 가뭄 그 겨울철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 남부 지방이 부족한 댐은 내년 봄이나 장마 때 돼야 이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물 관리를 아주 잘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눈은 이제 그 한기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번에 오늘 내일 내일 모레 추울 때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 그 눈구름이 만들어지거든요. 따뜻한 목욕탕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거기에 그 수증기가 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제 원리로 호남 서해안 지방에 1일과 2일 사이 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당장 오늘 밤부터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 한파 대비 유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건강 관리도 네, 잘해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건강 관리 요령도 한번 짚어주세요. 그렇습니다. 겨울철 건강 관리는 이제 우선 추우니까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호흡기 질환 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습도 관리 잘해야 되고요. 실내 우리 인간이 활동하기 좋은 온도는 한 18도에서 21도 정도가 되고 습도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건조한 공기를 건조한데 실내 난방만 계속해서 환기를 자주 안 해주면 유난 건조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독감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고 또 추운 때 노약자분들이 부득이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모자를 써서 그 혈관 그 순환에 혈액 순환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뇌졸중 이런 피해를 막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혹은 뭐 빙판길이나 네. 혹은 빙판길의 네. 자동차 운전 시 혹은 네. 배관 동파 시에는 어떤 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내일 그 7월 첫 추위 가지고 아마 그 계량기가 얼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추위가 한 일주일 열흘 계속되는 그런 이제 한파가 내려오는 12월 하순이나 1월 상순인데요. 그 한파주의보를 내리는 이유는 그런 저런 피해 없도록 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내일 모레 영하 9도니까 뭐 첫 추위라고 절대 얼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계량기 얼지 않도록 그 보온에 힘써야 되고 그다음에 눈이 온 뒤에 빙판길 있을 때 그 노약자분들 그 낙상 사고로 그 골반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 조심해야 되고 그 혈액순환 계통 갑자기 따뜻한 곳에 있다가 찬 곳으로 나오는 그런 건강 관리 조심해야 되고 폭설 시 빙판길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역시 난방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힘써야 될 그런 그 겨울철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 관리 더불어서 한파 대비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